뭐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부동산, 금융자산 다 포함해서. 근데 문제는 그 몇십억 이근데 그냥 다 낸 거잖아, 그거를. 네. 세금으로. 왜 우리 아버지는 조금 더 세금에 대해서 현명하게 10년 전, 20년 전부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여유로워질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배우고 또 함께 부자 되는 미경 언니의 경제과의 시간입니다. 우리 진진회계 세무회계 대표 회계사이자 부동산 절세연구소 소장이신 이승현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 편이 나갔었는데 뭐 댓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차시죠? 보람차네요. 오늘 세금 주제 수업 뭔가요? 오늘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상속세 네. 그리고 증여세.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좀 아.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될지. 일단은 상속세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생각을 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의 차이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랑 증여세는 공짜로 네. 남한테 무언가를 받는 게 이제 공통점인데요. 네. 일단은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돌아가셔서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망이라는 상속이라는 사건을 아하. 통해서 이제 네. 발생하는 게 상속세고요. 오케이. 또 이제 증여세는 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사람한테 이제 주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 시기나 이런 것들을 네. 그런 점이 이제 차이점인데요. 상속세랑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정말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주는 사람의 기준으로 과세를 할 거냐,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과세를 할 거냐. 네. 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사실 약간 좀 특이한 세금이에요. 만약에 제가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100억을 자녀들한테 이제 상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녀한테 부가 이전되는 거랑 살아있을 때 내가 증여해 주겠다라고 해서 줄 때는 이 세금 계산법이 좀 달라집니다. 네. 우선 상속세는 자녀가 몇 명이든 뭐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누가 얼마를 가져가든 상관없고 사망하는 사람 기준으로, 그러니까 100억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받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어도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아하. 근데 증여세는 받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오케이. 세금의 주체가 다르네요. 그게. 그쵸. 상속세라는 건 네. 세금을 내는 주체가 상속을 하는 자야. 그렇게 되나요? 세금을 내는 거는 상속 받는 사람들이 내는데 네. 계산을 할 때 계산법이. 그렇죠. 주는 사람의 재산 전체 100억을 대상으로 세금 계산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증여는 내가 증여받은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 그쵸. 네, 네. 그러면 전자 상속세는 100억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렇지. 증여세는 받은 사람 10억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아하. 이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한꺼번에 했을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낼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이게 OECD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같이 이거를 유산세라고 합니다. 네. 돌아가시는 분 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아하. 요 유산세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미국, 영국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나라까지 총 4개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은 유산 취득세라 그래서 증여세랑 똑같이 분리해요. 그렇죠. 상속도 받은 사람이 자기 거 기준으로 세금 계산.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아예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상속세가 아니라 이 상속을 받으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네. 양도세로 한꺼번에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억에 산 집을 네. 10억이 됐을 때 상속을 받았어도 상속세를 안 내고 20억이 됐을 때 팔면 1억에서 20억까지에 대한 양도세를 내가 내는 거죠. 그것도 방법이네. 그 자본이득세라는 형태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산을 중심으로 보는 거네. 그거는 그쵸. 자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실 상속세라는 거는 네.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뭐 부동산을 받았다. 네. 당장 돈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반을 상속세로 내라. 그러면은 무슨 도로로 돼? 이제 그거를 뭐 팔거나 뭐 물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재산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 호주 같은 방식 되게 괜찮은 방식 같네. 그렇죠. 어쨌든 갖고 있다가 내가 그걸 가장 적당한 시기에 내가 팔았을 때 전체 그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를 어떻게 내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할 생각은 없나 보죠. 그래서 지금 법조계나 이런 곳에서도 계속 바꾸자. 보고 있어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줘야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뭐 상속세가 저는 원래 세상에 상속에 대한 법률에 대한 철학이 딱 하나인 줄 알았더니 다른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듣게 됐네요. 오늘. 그렇죠. 몰랐어요. 네. 전혀. 예를 들어서 상속세 대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 보고 뭐 공제 항목 이런 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해 보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상속세를 계산하는 좀 네. 그 로직을 아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아, 우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칠게요. 네네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갖고 계신 재산이 있겠죠.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금융재산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재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를 더합니다. 네. 일단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안에 10년. 사전 증여한 재산을 더해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속 전에 미리 오늘 증여를 받고 내일 돌아가시면은 안 되지. 이게 뭐 쪼개진다. 그러면은 그럴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0년 안에 포함되게 해놨구나. 그 10년 안에 증여는 상속에 포함되게 해놨네. 네. 그래서 10년 전까지 이제 쫙 훑어봐서 증여한 게 있다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랑 더하고요. 더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이내에 이제 2억, 2년 이내에 5억 원까지 부모님이 재산을 처분했다든지 아니면은 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인출해 갔다든지 이게 사라진 돈 있죠. 네. 이런 돈들은 또 이제 소명을 못하면은 상속 재산에 더해 버립니다. 아, 사라진 돈 네. 현금으로 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1년에 2억, 2년에 5억 원 정도 그렇게 좀 큰 규모의 돈이 사라졌다면 단기간이니까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소명을 해라. 소명 오케이. 못하면 너네가 소명하라. 가져간 걸로 볼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더하고 나서 네. 상속 공제라는 거를 빼줍니다. 근데 이 상속 공제가 굉장히 커요. 네. 우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네, 네. 근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은 네. 배우자 공제가 또 최소 5억 원이 더 들어가요. 그럼 10억 원까지는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오케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네. 한 10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자산이 있지 않은 이상은 상속세를 낼 일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거 부동산도 포함한 거잖아요. 다. 부동산, 금융자산 다 포함해서. 채무가 있다면 채무 같은 것들은 빼주고요. 네, 네, 네. 근데 기존에는 사실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100명이면은 이제 네. 돌아가신 분이 100명이면 그 중에 한 3명 정도만 상속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3%. 그렇죠. 3% 안에 들어야 상속세를 내는 그런 세금이었는데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아, 그렇겠다. 다 10억 넘을 경우 많겠다. 그쵸. 아파트 가격 때문에. 뭐 서울에 집 한 채만 아. 있어도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10억이 그러네. 넘는 그럼요. 예,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10억 원이라는 거는 궁금한 게 아파트 시가예요? 아니면은 대출을 다 제외한 거예요? 뭘로 따져요? 그 10억 원을? 아파트 가격을?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네. 거기에 뭐 전세 보증금이 들어있다든지 은행 대출이 있다든지 다 빼고. 그런 건 다 빼고 그리고 실제 캐시화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상속세에서 주의하실 게 모든 물건이 다 똑같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런 것들은 거래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옆동 옆호 뭐 10억에 팔렸다. 네네네. 그러면 내 물건도 10억이야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전원주택이 상속이 됐다. 그러면은 가격을 모르잖아요. 왜 몰라 알죠. 주변에 거래된 사례들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나?
또 옆집이 팔렸어도 우리 집이랑 같은 집은 아니니까 우리 집은 그렇지. 똑같은 게 아니니까. 가치가 길에서 다르지. 더 가깝다. 그럼 더 오케이, 비싸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매매 사례 가격이나 뭐 공매나 경매 가격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뭐 특별히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공시지가가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의 사례 가격으로 상속세가 과세가 되고요. 네. 토지나 뭐 상가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속세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저 아는 분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네.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평소에 증여를. 저놈들이 증여하면 날 무시할 겨. 그래서 부모님이 끝까지 쥐고 계셨고 네. 근데 부모님이 같은 해에 두 분을 다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예. 물론 연세는 있으셨지만 상속세를 폭탄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일단 엄청 컸었거든요. 네. 상속세 낼 돈이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부모가 또 얼마나 똑똑한지 상속세 내라고 현금까지 다 주고 왔어. 그러면 정말 다행인 사례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겠지. 그 몇십억인데 그냥 다 낸 거잖아. 그거를 네. 세금으로. 본인은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는 조금 더 세금에 대해서 현명하게 10년 전, 20년 전부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정부보다 아들을 못 믿은 거죠. 이런 사례는 저놈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미리 추정해보고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상속세는 사실 미리 우리가 좀 추정해보기가 쉽지 않은 세금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또 그때 가서 뭐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때 얼마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지.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겠다. 맞아. 그래서 미리미리 좀 주자. 증여로 미리 떼놓으면 나중에 상속세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여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낫고 그렇죠. 또 자녀한테 증여를 해놓으면 걔가 그게 자기 시드머니가 돼서 거기서 자산이 축적된 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재산이니까. 본인의 재산이니까. 아하.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근데 상속 믿을 수가 있어야 주지. 네가 더 무서워 정보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좀 주면은 자식들 이제 효도도 안 하고 좀 소홀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증여를 미루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안 한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네. 이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증여 상담을 해보면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오세요. 오셔서 증여 상담을 하고 제가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고 나서 네. 돌아가신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연락이 없으세요. 네. 이 증여세가 생각보다 큰 거죠. 굳이 지금? 그렇지. 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은 최근에는 증여 상담을 오셨다가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셔서 바로 증여를 실행합니다. 오호.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그래요. 달라졌구나. 이 당장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인데 그렇지. 내가 아파트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었더니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1억씩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6억 증여세 낸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그냥 해버리자. 그렇게. 당장 눈앞에 세금 닥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고 나면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니고 자녀 거니까. 그쵸. 합쳐지지 않으니까. 네. 낼 때는 조금 속 아프긴 할 거예요. 약간. 꽤 이게- 되니까. 증여세 얼마까지 내는 거 봤어요? 이게 증여할 때 세금이요. 증여세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세금이 나오는데 양도세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양도세는 없나? 양도세는 일반적인 증여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채무를 같이 넘기는 부담부 증여라는 걸 하게 되면 그쵸. 양도세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예를 들어 내가 뭐 30억을 증여한다. 3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해. 그럼 그쵸. 어떻게 돼요? 3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한다. 그러면은 세율이 지금 증여세는 1억이야 10%, 1억에서 5억 20%, 네. 5억에서 10억 30%, 10억에서 30억 40%. 40%? 네.
30억 넘어가면 50%가 최고 세율이에요. 헐. 상속세랑 증여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증여하면은 40% 세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만 3, 40이 하면 12억에 뭐 누진공제 빼도 10억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면 취득세도 한 번 더 나오겠죠. 그쵸. 증여취득세가 4.6%예요. 뭐 일반적인 그냥 상가 같은 경우 그쵸. 주택은 더 높아져서 12%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30억짜리 증여할 때 3, 4, 12 그럼 1억 2천만 원 또 취득세가 나오죠. 그치. 그럼 아까 10억에다가. 10억에다가 1억 2천 더하면 거의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쵸. 증여세랑 취득세. 그런데 증여할 때 이게 참 어려운 점이요. 이 증여세랑 취득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걔가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쵸. 증여를 하지. 자녀한테 지금 30억짜리 주는데 걔가 돈이 없지. 12억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또 현금 증여를 12억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걔가 12억을 낼 테니까. 그럼 거기서 세금이 또 나가겠지. 현금 증여에 대해서. 그렇죠. 12억을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 아하. 그럼 아까 우리 30억까지 40%인데 30억 넘으면 50% 세금인 거예요. 그렇지. 그 6억 원이 증여세가 늘어나요. What? 그러면 30억짜리 주는데 증여세가 18억이라고요? 그리고 6억을 주면 또 3억이 늘어나요. 50%씩 계속. 뭐야. 끝이 안 나네, 증여세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30억 주는데 한 20억 세금 내셔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자산가분들은 그거 어떻게 증여를 해? 돈을 벌고 나서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상속 증여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대기업들 이제 상속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은 뭐 주식 같은 것도 막 이제 내다 팔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30억만 넘어도 50%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할증도 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 정도 세금을 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계에서는 좀 상속세를 낮춰달라. 50% 60%는 너무하지 않냐. 25% 정도 낮춰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골치 아프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상속세랑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이게 세율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한 번에 다 모았다가 상속으로 가게 되면 세율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하셔야 증여세 따로 내고 끊어서 가는 거죠. 10년 단위로. 그래서 나머지는 상속세 내고 일부는 증여세 내고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데요. 나누실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자녀한테도 증여를 할 수 있지만 손주한테도 증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아까 상속이 발생했을 때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10억을 증여했는데 9년째 증여한 지 9년째 되는 날 내가 이제 사망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은 상속된 남은 재산이랑 그 10억이 합산이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한 80세야. 그럼 10년을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손주한테 증여하시면 돼요. 아니면 며느리한테 증여하시면 됩니다. 사위한테 증여하시면 돼요. 세상 무서운 짓 하네. 어떻게 며느리한테 증여하고 사위한테 증여를 해요? 네. 그 말이요, 그게? 아니 자식한테 주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무슨 며느리야? 걔는 이혼하면 어떡해? 이렇게 그거 말이 하면은- 되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사위 며느리한테 줘요? 자, 여러분 구독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네. 증여를 사위나 며느리에게 하실 분 지금부터 put your hands up.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10명 중에 한 분이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도 안 드시는데. 자, 손주는 그래도 줄만 하잖아요. 손주. K 참말로. 어차피- 아니 아들도 감사하지 않는 걸 손주가 감사할까? 네. 자, 그랬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네네. 우선 장점을 설명드리면 네. 손주한테 증여한 거는 상속세 합산할 때 5년간만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손주한테 증여를 해주고 5년만 지나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 손주한테 준 거는 합치지 않아요. 아들한테 준 건 10년 동안 합치는데 손주한테 준 왜 건 그러지? 5년만 합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 상속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상속인에 대한 거는 10년을 합산하고 상속인 외자에게 준 거는 5년을 합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속인은 배우자랑 자녀들만 상속인이지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남도 그렇죠. 남도. 상속인이 아니야. 사위, 며느리도 상속인은 아니잖아요. 상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지 그게. 그래서 이런 5년만 합산한다는 규정이 그러니까 있기 법이 때문에 딱 본 거야. 이게 입 씻을 수 있는 애들한테 준 거는, 어? 그러니까 받고 나서 입 딱 씻을 수 있는 애들한테 준 거는 어차피 리스크 크니까 5년만 치고, 네. 다 네가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하겠다, 10년 보겠다 네. 이건 거지. 그래서 아니야. 사위도 내 딸이 아니 며느리도 내 딸이다 이런 마인드로 좀 보시면은 절세가 가능하다라는 벌써 거고요. 법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왜? 그런데 손주한테 줄 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증여세, 상속세를 낼 때 자식한테 줄 때 한 번 더 내고 자식이 손주 줄 때 또 한 번 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손주에게 주게 되면은 한 번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 손주한테 주는 거는 할증료를 30%를 붙입니다. 할증 과세예요. 걔 또 급행료 줬구만. 급행료. 너 여기 건너뛰어 줬으니까 더 내. 세금 하시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네. 모든 변수를 구성하여.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 증여하실 때 이 상속세까지 같이 합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증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증여세고 상속세고 이게 본인이 대충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을 해야지. 쉽지 않네요, 이게. 그죠? 케이스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약간 이런 경우 중과세 된다.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케이스별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네. 상속을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양도세랑도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집을 상속받았다. 네. 근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집이 한 채 더 있어. 이런 분들은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이 집 팔면은 비과세도 되고 세금 그쵸. 별로 안 냈을 텐데 갑자기 상속으로 주택이 한 채 더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양도세 중과세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상속 주택에 대해서는 이 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 네. 그랬을 때는 이 상속 주택은 일반 주택이라고 할게요. 원래 갖고 있던 집을 이 일반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서 주택수에서 빼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상속받는 집이라고 다 빼주는 게 아니에요. 아하. 별도 세대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만 빼줍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가 상속을 받은 집은 이런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1세대 2주택이었을 거니까. 부모님도 1주택, 나도 1주택인데 같이 살아. 그러면은 원래 1세대 2주택이니까 원래 비과세 못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상속받아도 빼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살고 있는 별도 세대인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은 경우에만 이렇게 특례를 적용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일반 주택이라는 개념은 상속받을 때 상속주택을 딱 받을 때 네. 이미 내가 갖고 있던 집만 일반 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집을 한 채 더 사. 그리고 그 집을 팔 때 비과세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상속주택 있으면은 내가 그 다음에 샀던 집 팔고 해서 계속 비과세 됐는데 지금은 그게 막혀서 상속 받을 때 원래 갖고 있던 집, 그 집만 이런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줘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알려드릴까요? 아니 이게 연세 드신 노인들이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겠어, 그지? 잘 맞아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상속할래다가 도로 쑥 들어가겠네. 네.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 중과세 규정에서도 네. 이런 상속주택을 빼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상속받고 나서 5년 이내에 네. 그 상속주택을 팔 때는 내가 다른 주택이 있어도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것이므로. 그렇죠. 그래서 상속받고 5년 네. 안에 상속주택을 파실 때는 네. 다주택자라고 해도 중과세는 오케이.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상속받을 때 네. 이 물건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아파트 다르고 다 다르다고 단독주택 그랬죠. 다르고 상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상속을 받을 때 만약에 부동산을 받으신다면 네. 이게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해서 신고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상속받았다고 칠게요. 네네네. 이게 한 10억 정도 되는 땅이에요. 시세로는.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 공제가 5억, 5억 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 이 부동산 10억짜리 받았어도 내가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된다. 상속세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는 아까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례가 없으니까 공시지가로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시세는 10억짜리 땅인데 공시지가는 3억이야. 네. 그럼 내가 상속세 신고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이 땅을 팔 때 세무서에서는 그거 상속 때 보니까 공시지가가 3억이더라. 너 3억짜리 받아서 10억에 팔았으니까 7억에 대해서 양도세 내. 헐? 아, 그러니까 10억 이하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만약에 내가 10억이라고 신고를 해놨으면 그때 뭐 감정평가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10억이라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10억에 신고를 해놨으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10억에 팔아도 양도세가 빵이에요. 10억짜리를 10억에 판 거니까. 그런데 신고를 안 해버리면은 세무서에서는 그냥 시가를 알 수 없으니까 공시지가 3억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속세가 안 나오는 10억 미만의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지라도 예, 이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물건은 시세대로 한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두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세무서에다가 감정평가서랑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 10억짜리 상속 받았어요. 6억이면 어떻게 해요? 6억도 신고해요? 2억도 신고해요? 다 해요? 공시지가랑 시가가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은 해요? 하는 게 좋죠. 차이 안 날 때는 아파트 같은 건데 아파트 3억이야 시골에. 아파트는 우리가 매매 사례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도 그걸 그걸로 보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해놓는 게 좋겠다. 그렇죠. 땅이나 상가 뭐 이런 것들은 거, 정확하지 않은 네. 거는.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라 또 이런 네. 경우. 이거 보면 형제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이나 건물을 나눠서 상속을 받을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집을 누구의 집으로 보고 어떻게 세금을 매게 되는지. 우선 상속세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네. 이게 뭐 돌아가시는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 전에는 상속세 관심도 없으세요 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이제 상 치르고 나서 막 달려오십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냐. 중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상속세가 줄어들까봐 아직 사망 신고도 안 했다. 네, 이거 그런 어떻게 해야지 경우죠. 줄어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면은 네. 우리가 상속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물건 감정평가해서 신고할 거냐 오케이. 아니면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신고할 거냐. 아, 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네. 뭐가 더 낮은가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신고할 거냐, 감정평가 할 그렇지. 거냐 말 거냐. 네, 이 네, 부분을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상속세 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이 네. 아까 제가 일괄 공제가 5억 있고요. 배우자가 있었으면 배우자 공제가 5억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배우자 공제가 명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이 최소 공제 금액이고요. 네, 네. 최대 공제 금액은 30억까지 공제를 해줘요. 오, 그래요? 네. 어떤 경우가 30억이 돼요? 자, 이 배우자 공제를 30억까지 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는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아야 그 배우자가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최대 30억을 해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고 자녀들만 다 상속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배우자한테 가면 어차피 또 나중에 그게 상속되면서 상속세 한 번 더 또 나올 내니까. 거니까 번거로우니까 자녀들이 다 갖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 금액 5억 원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푼도 안 받아도 배우자가. 자, 그런데 5억 원을 넘게 받고 싶어요. 당장 내는 상속세가 부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상속액을 늘리면은 배우자 공제가 점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배우자가 10억 받아요? 그럼 10억까지 배우자 공제돼요. 15억 받아요? 15억 공제돼요. 30억 받아요? 30억 공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30억이라는 거예요. 배우자 공제가 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35억을 갖고 있는데 사망이 발생했어요. 배우자랑 자녀 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배우자는 1.5,
자녀 한 명당 1 이렇게 해서 배우자 1.5, 자녀 1, 자녀 1 하면은 다 합치면 3.5죠. 그렇죠. 네. 그 중에 1.5가 원래 법적으로 배우자가 가져갈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35억이 상속됐다. 그러면 배우자 상속받을 부분은 3.5분의 1이니까 15억이죠. 그렇죠. 요 법정 상속 비율을 한도로 해요, 또. 이 배우자 공제가.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 많이 받으려고 30억을 배우자가 받고 5억을 자녀들한테 나눠줘요. 그렇다고 해도 배우자 상속 공제는 30억은 다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1.5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5분의 1.5니까 15억을 한도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배우자가 얼마 받아갈까? 빵원 받아갈까? 15억 받아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절하면은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고 상속은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싸우잖아. 돌아가시면 그쵸, 싸울 수 있으니까. 자기 권리라고 싸우잖아. 네. 그게 상속은요 법정 상속 지분도 있고 협의 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은 아까 말한 1.5대 1대 1대 이렇게 법적으로 그 소유 지분을 가져가는 거고요.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한 명한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겠지. 그 협의가 되겠어요? 협의 되면 뭐 네, 협의가 변호사 잘 안 왜 있고 되죠. 뭐 세무사 왜 있고 그지? 회계사 왜 있어? 협의 네. 안 되겠지. 근데 사실은 배우자한테 많이 몰아주는 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게 다 같은 비슷한 나이끼리 80 먹은 사람한테 몰아줘서 무슨 의미가 있어? 맞아요. 또 상속해야 되잖아. 또 상속이 발생할 수 또 있기 상속 때문에 발생되죠. 그래서 이런 배우자 공제랑 연관해가지고 같이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얼마를 그렇죠. 줄지. 이거는 좀 그래서 좀 딱 테이블 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좀 나눠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뭐요? 자, 상속 세금이 전체 재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받은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 의무라는 걸 져요. 이걸 다 같이 너 뭐 A가 안 내? 그럼 대신 B가 내. B도 안 내? 그럼 C가 내. 이런 식으로 그 세금에 대해서 그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나온 상속세를 엄마가 다 내줬다. 자녀들 것까지 다 내줘요. 그렇다고 해도 이 자녀들 세금 내준 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까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내야 되니까 그 세금을 자녀가 다 자기 돈으로 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속세는 자녀들한테 상속을 다 해주고 나서 만약에 배우자가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상속세 내가 다 내줄게 라고 해서 내주더라도 그 상속세 대신 내준 거는 증여세가 안 붙으니까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나중에 상속 증여세를 좀 줄이실 수 있겠죠. 자녀가 자기 돈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내용 증여에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 되는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가 그 세금 다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비거주자야. 외국 나가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외국 사는 자녀한테 내가 증여를 해줘요. 그러면 이 세금 그 자녀가 내야 되는데 저 어디 미국에 가 있는 자녀가 한국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잖아요. 내라고 어떻게 찾아가서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증여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은 우리나라 세법에 이거는 증여해주는 사람이랑 연대 납세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증여세를.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래도 어느 놈이 내는 것보다 띄는 게 더 들어왔구나. 그렇죠. 띄느니 아무한테나 받자 이렇게 그쵸. 생각한 거지 네. 국가에서. 나 국가 입장 너무 잘 알지 않나? 맞아요. 떼어 어떻게 먹히는 것보다 떼어 낫겠다. 먹히는 것보다 네가 내. 예. 그러면은 증여를 하고 나서 자녀를 잠깐 외국으로 보내면 될까요? 아니죠. 증여하는 시점에 자녀가 이미 비거주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비거주자. 이미 나간 지 좀 오래된 자녀. 오래. 그럼 미리 내보내고 나서 증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금 증여가 아까 그렇게 비쌌는데 그걸 절약하려고 애를 내보내게 말이요 뭐요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네요. 자녀의 세금을 그러니까 대신 이미 내줘도 상황이 됐다면 그럴 수 네. 있다는 거를 놓치지는 말자라는 건 이미 상황이 그렇게 됐을 경우. 요새 해외에 자녀들이 나가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재밌으시겠어요. 세금 연구하시다 보면.
그렇죠. 오히려 저는 상담하면서 네. 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본인 일이니까 이걸 막 연구를 해서 오세요. 아, 그렇겠지. 세무사님, 회계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세금 덜 낼 것 같은데 자기가 맞아요? 막 연구해갖고 와.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 처음 듣는 얘기는 그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는데 맞아. 맞아. 아하. 절세를 집단지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